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이번 주 안에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홍 지사를 포함해 전국 자치단체장 6명이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데요. 단체장 보궐선거가 이번 대선과 같이 실시될지 오종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유한국당 당원권까지 회복해 대선 출마의 형식적인 제한이 모두 사라진 홍준표 경남지사.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 안에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지사는 출마한다면 예비 후보는 할 생각 없고 본 후보에 생각이 있다고 말해 자유한국당 본선 후보가 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대선 출마를 시사해온 홍준표 지사가 출마 시기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지사 보궐선거가 대선과 동시에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경남을 포함해 현재 지자체장이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곳은 충남과 경기도, 성남시 등 6곳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대선일 30일 전까지 지자체장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될 경우 이번 대선과 동시에 이뤄집니다. 3월 14일부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대통령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홍 지사는 도지사 보궐선거는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당 예비 경선에는 지사직을 유지하고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 대선 후보가 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지사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결국 대선 본선 후보로 선출된 자치단체장이 사퇴하게 되면 단체장 보궐선거는 이번 대선과 함께 치러지게 됩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인용 결정되면서 본격적인 대선 체제가 가동됐습니다. 경남 지역 각 정당도 급박해진 일정에 맞춰 대선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송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주 탄핵되면서 조기 대선이 확정됐습니다. 5월 9일 대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각 정당도 2달이 채 남지 않은 대선 일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1일 영남권 순회투표 등 지역 투표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3일 대선 후보를 확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2차 선거인단 모집에 주력하고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조성환 전 밀양경찰서장을 영입하는 등 외연 확장에 나섰습니다. 경남에 특화된 공약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후보가 정해지는 대로 전국 공약과 경남 특화 공약이 조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예비 경선을 거쳐 오는 18일 본선 후보 3명을 발표한 뒤 31일 대선 후보를 확정합니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경선 흥행을 위해 당원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마당에서 우리 당력을 총집결시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국민의당 경남도당은 세부 경선 일정이 확정되면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고 바른정당 경남도당도 도당 사무실을 조만간 마련하고 대선을 준비합니다. 또 심상정 대표가 일찍 대선 후보로 결정된 정의당 경남도당은 다음 주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대선 준비에 나섭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김해시 외동의 한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72살 이모 할머니가 연기에 질식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이 불로 집안 일부를 태워 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고 아파트 주민 일부가 대피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경남 곳곳에서 연달아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겨울이 지나면서 화재 예방에 소홀한 데다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봄철에 오히려 화재가 더 많이 발생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주택 지붕이 검게 그을렸고 창문 틈으로 연기가 빠져나옵니다. 담뱃불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이 불로 혼자 살던 어르신이 숨졌습니다. 현장 도착했을 시 이미 그 화재는 최전성기 플래시오버 단계를 지나가지고 불길이 집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상태였고 또 창녕에서는 전봇대 공사 과정에서 튄 불씨가 순식간에 옆 양봉장과 주변 들판을 태웠습니다. 진주에서도 축사 온열기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나는 등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추운 날씨가 풀리면서 심리적으로 화재 예방에 소홀해진 데다 건조한 대기 환경이 불이 나기에 최적인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발생한 전체 화재 중에 3분의 1가량이 3월부터 5월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다치는 비율도 겨울에 버금갈 만큼 높습니다. 긴장감 풀리면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넉선한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죠. 기존에 괜찮았는데 설마 이게 문제가 되겠네 이런 생각하고. 봄철 화재를 막기 위해 산촌 어촌에서는 소각을 삼가고 담배꽁초와 같은 생활 주변의 작은 불씨를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중국 정부의 사드 제재 조치 파장이 부산 경제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중국 수출 취소가 잇따라 지역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양 생물을 원료로 건강식품을 생산하는 부산의 한 업체. 지난해 중국에 50만 달러 상당을 수출했지만 사드 제재 이후 제품 판매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 업체와 함께 천연 신소재를 개발하는 지역 기업 10여 개도 중국을 겨냥해 공동 상표까지 출시하고 올해부터 중국 백화점에 판매하기로 계약까지 했지만 최근 취소됐습니다. 상표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 사실은 중국 겨냥했기 때문에 타지로 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아주 심대한 타격으로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부산경제진흥원은 사드 배치 이후 20여 개 업체가 수출이 막혀 수십억 원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 눈치를 보는 중국 기업들은 수출 대금 지급을 연기하거나 상담이나 박람회 일정도 취소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한 20여 개 업체가 참석을 했고 규모가 점차 이제 부수 규모가 늘려나가는 중에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들어왔던 업체들이 다 취소하고 이제 한 서너 개 이제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의 대중국 수출은 18억 달러 규모.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부품과 조선 기자재, 기계 업종으로 피해가 확산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전시장에서 물건을 와서 보고 바로 주문을 하면은 그 보세몰연구에 있는 우리 소비자들이 바로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이번 사태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업체 모집이라든지 좀 멈춰 있는 상태인데요. 부산시는 관계기관과 중국 수출 피해 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지역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오늘도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낮 동안 따스함이 느껴지겠습니다. 기온이 어제보다는 약간 낮겠는데요. 그래도 평년 수준으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10도 안팎으로 벌어지는 기온 변화에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동해안 지역은 오후부터 흐려지며 부산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워낙 미미한 양이기 때문에 건조함이 해소되지는 않겠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대기는 더욱 메말라가겠고요. 동해안 지역을 제외하고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 맑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동해안 지역에만 구름이 약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경남 모든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기온은 5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는 2도가량 낮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진주와 사천이 3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15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후부터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며 물결이 거세지겠습니다. 당분간은 비 소식 없이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며 더욱 포근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선박 임가공업체 와룡산업이 삼성중공업에서 포설 업무를 할 전기공사원 20명을 모집합니다. 거제에 있는 도장업체 용성기업이 엔진룸 소지, 스프레이, 도장 등의 업무를 할 도장기 조작원 10명을 모집합니다. 거제에 있는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체 수광기업이 블럭 사상 작업을 할 인력 2명을 찾고 있습니다. 선박 구성품 임가공업체 만호기업이 도장 관련 보조 업무를 할 금속 도장원 20명을 모집합니다. 산업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체 대영인텍이 보온재 제조와 단순 생산 업무에 투입할 단순 종사원 2명을 찾습니다.
경상남도는 중국의 임금 상승과 한국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베트남의 공장터 가격 상승 등으로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를 위해 오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경남코트라 지원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유턴 기업 유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합니다. 경상남도가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4월 10일 보궐선거와 관련해 공무원들의 복무기강회의와 선거 중립의무 훼손을 특별 감찰합니다. 경상남도 감사관실은 민간 암행어사와 인터넷 익명 제보 등을 활용해 공무원 선거 개입과 금품 향응 수수를 감시하고 복무기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지휘 감독 공무원도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지역 양식장이 지난 겨울에도 저수온 피해가 없어 3년 연속 저수온 무재해를 기록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겨울철에 접어들며 저수온 피해 우려 지역을 지정해 양식어가에게 어장 이동과 저수온 취약 어종 조기 출하를 유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이에 따라 72개 어가가 양식장을 옮기고 사육어류의 76%를 조기 출하해 폐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봄철 소나무 이동 특별 단속을 합니다. 이 특별 단속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로 목재 제재업체와 조경업체, 나무땔감 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계도와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삼성교통이 신청한 진주시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 시행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삼성교통이 신청한 집행정지 청구에 대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각 처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개편으로 삼성교통의 손해가 진주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이나 운수업체 경영 개선 등 공공복리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